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노웅래 의원이 예. 있습니다. 네. 마포가 지역구죠. 그렇죠. 거기서 지금 4선을 의원을 예. 한 중진 의원인데 이 뇌물 폭탄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16일이죠. 네. 의원회관 오고 지구동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네요. 네. 네. 뭐 무슨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상당히 좀 충격이죠. 예. 4선 의원이고 밑바닥부터 좀 뛰는 의원으로 정치가에서 평도 괜찮았거든요. 괜찮았죠. 예. 아버지가 유명한 국회 부의장한 노승환 씨. 노승환 동계. 뭐 유명한 국회의원이죠. 이분도 뭐 5선, 6선 했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 터줏대 감으로써 쉬는 날이면 동네 목욕탕 가서 할아버지들 때밀어주고 예. 줄에 서고 완전히 그 뿌리가 아직도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로 했는데 이미지가 좋았는데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은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것 같아요. 예. 빠져나가기는 좀 어려운 예. 것 같아요. 5차례에 걸쳐서 뇌물을 받았는데 21대 그러니까 2년 전에 선거죠. 예, 그때 선거비 명목으로 받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국회 부근 식당에서 그 왜 로비스트 있잖아요. 그 이정근 그 사무부총장인가요? 여자. 미래사무부총장. 미래사무. 하여튼 좀 요새 거리가 많이 되는 여자 있잖아요. 예. 구속이 됐죠. 예. 구속됐죠. 그 사람의 부인이 조모 씨라고 어디 교수랍니다. 예. 거기로부터 이제 발전소 납품권으로 해서 2천만 원을 받고. 태양광 뭐 발전소. 그렇죠. 이 태양광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2020년 그게 2월 25일이거든요. 날짜도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또 하나는 이제 2020년 3월 14일 날 또 이때도 물류단지 용인 물류단지 하는데 국토부 검증을 좀 신속히 해달라 뭐 이런 민원 갖고 좀 받았다고 하고 2020년 7월 2일 날에는 태양광 전기 이때도 좀 부탁해서 1,000만 원. 또 2020년 11월 22일에는 국세청 보직 인사청탁 하면서 또 1,000만 원. 또 2020년 12월 10일에는 동서발전 인사청탁 1,000만 원. 뭐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긴 한데 저 인사청탁을 국회의원이 잘 할 수 없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도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행정부 문재인 정권 때니까요. 다 또 알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청탁을 했을 수도 뭐 있죠.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동서발전 같은 건 총리실에서 얘기해가지고 승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노웅래 의원은 이제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열한 아마 법정 공방 또 아무래도 소환 조사도 받겠죠. 법적 공방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노웅래 의원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부메랑이 이렇게 돌아왔다 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돈 받는 것도 검찰 개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완수하면은 검찰을 완전히 손아귀에 집어넣어가지고 수사권을 뺏어버리셔야 하는데 그 얘기인가요? 그래서 노웅래 의원이 아무래도 이렇게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약간 뭐 이 상황 판단이랄까 합리적인 의견을 그동안 해온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노웅래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박우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부산에서 무슨 환경 그런 업체를 한 사람 모양이에요. 부산 자원이라고. 그래갖고 2008년도에도 1630억 원을 부당대출 받은 게 드러나가지고 아마 이 감옥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부산의 그 친문 세력들 그런 사람들하고 아주 정치인들하고 발이 넓었던 모양이에요. 아주 근자 가짜 수산업자 좀 뭐 그 비슷한 사람 아닌가 그래가지고 싶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무슨 대부라는 송기인 신부한테도 1억 준 게 드러났었죠. 근데 그건 대가성이 없다 해갖고 적당히 이제 덮고 말았는데 그 후에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은 이 노웅래 의원은 뜬금없이 지금 튀어나온 겁니다. 원래는 이정근 그 사무부총장 전 사무부총장 사건에 이정근이가
9억 4천인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거의 10억이 다 되는 돈이죠. 네, 지난 9월 달에 9월 30일 날 구속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정근 씨는 당시 송영길 대표 시절에 이 사무부총장이 됐고 군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송영길계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정치적 대부로 알려져 있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뭐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장관,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줄줄줄줄이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정근이가 남자 이름이긴 한데 여자거든요. 원광대학 나오고 옛날에 MBC PD 수첩에 뭐 작가 비슷하게 활동하다가 뭐 정치 쪽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송영길 뭐 측근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된 게 10억 원의 후원금을 좀 받은 걸로 나타나고 있죠. 물론 뭐 본인은 억울하다고는 하겠지만은 직접 우식 이 사람 63세인데 63살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이정근하고 뇌물 주고 통화하고 이런 거를 샅샅이 다 녹음을 해버렸대요. 그랬더라고요. 사진도 다 있고. 그러니까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돈을 뭐 1억을 주기로 하면 1억 주잖아요. 그러면 돈 달라 소리는 이정근은 전화로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의원은 정치 쪽이 걸릴 거 뻔하니까 일부러 1억 주기로 하면은 9천만 원을 준답니다. 그러면 이정근이가 원래 1억 주는데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전화로 이거 원래 1억 주기로 하는데 왜 1,000만 원이 비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녹음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대 그렇죠.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정근이라는 이 여자도 보통 내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막 10억씩 받고, 그러니까 정관계 뭐 박영선 의원부터 옛날에 노영민 비서실장부터 뭐 안 통하는 데가 없이 이게 전방이 이게 게이트로 이거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직거래한 이 박우석식이라는 사람이 너무 정황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당초는 이정근이가 한 10억여 원의 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 혼자 썼겠느냐. 물론 총선 때도 뭐 3억 6천 받은 것 본인이 이제 총선 자금을 쓸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다 로비를 하기 위해서 받은 돈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이 금배지도 없는 사무부총장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누군가를 이제 통해서 민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맨입으로 합니까? 자기는 돈 받아 챙기고. 그러니까 이게 친문 게이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알려져 있는. 유동규 사례를 보면 딱 나타나잖아요. 유동규. 남욱한테 받은 게 그때 8억 4천 받았잖아요. 그거를 나는 이제 준 거는 김용한테 6억 주잖아요. 저도 1억 챙겨 먹고. 1억 챙기고 1억 4,700원 어디 갔나 아직 몰라요. 원래 배달 사고도 많고 옛날에 이호락 박정희 때 떡 만지다면 떡고물 좀 있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정근도 떡고물을 먹긴 먹었어도 그 떡 자체 시루떡은 제가 보기엔 정치권 고위인사한테 많이 가서 이 수사 제대로 하면은 이 친문 노영민 지금 박영선 보고 이정근이가 언니 하면서 따라다녔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정당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뭐가 아주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중소기업 그런 관련 민원들을 또 다 신청했고 그거 한다 해갖고 뭐 3천인가 5천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민원은 해결이 됐는데 해결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해결이 됐는데 해결됐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빠꼼이들 아닙니까? 그렇죠. 맨입으로 그래 내가 우리 언니 동생 하는 사이니까 그냥 해줄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마스크 문제도 문재인 때 유영진 식약처장을 만나서 해결했거든요. 그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문재인 측근이잖아요. 부산 출신으로서 문재인을 가까이 모시던 그런 사람인데 마스크 뭐 납품하려고 식약처장 유영진한테 접촉해서 직접 성공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 상약국장을 이름도 없는 이 마스크 업자 그때는 마스크 때문에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서로 허가만 받으면은 떼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이야 마스크가 흔하지만 그때는
30분씩 줄 서서 마스크 하나 사고 내가 좋아해서 인증사진 올리는 생각도 나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생명의 그거였어요. 벌써 2년 됐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쑥 해줬는데, 근데 위에 식약처장이 밑에 국장 보고 이 사람 좀 만나봐. 그럼 진짜 만나서 커피만 먹으라고 만나보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알아서 해, 웬만하면은 네. 그런 그 엄청난 로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류영진이가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다리가 놓아졌기 그렇죠. 때문에 이름도 없는 그 마스크 업체를 담당 국장이 쫓아가서 바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마스크가 제품이 완벽해도 허가받는데 2주 걸린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정광석화처럼 해결했대요. 너 허가해 줄 테니까 빨리 서류만 가져와. 도장 빠바박 찍어서 준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해준 게 얼마나 금전적인 이득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노영민도 그렇죠. 노영민도 그 관련된 게 그 어디죠? 강남구 개포동에 구룡마을 그 유명한 예. 개발 그 우선권을 예. 원래는 포스코가 갖고 있는데 포스코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나한테 달라. 결국 이제 그건 안 됐는데 그거 노영민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 찍은 거 그렇죠. 이렇게 보내주면서 박우식한테 야 돈 내놔 그랬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구룡마을이 매년 한 번씩 그 불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만약에 불이 나서 싹 없어지면은 어떻게 보면 땅 주인들은 대박인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강남의 요지에 큰 단지가 들어서거든요. 그런 이권에 이 정치인들, 문재인 정권의 실세 정치인들이 지금 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박영선부터 노영민부터 다 정치권들이 특히 저 민주당 저 패거리들이 끼리끼리 많이 해먹었습니다. 예, 라임 오티머스부터 뭐 그 뭐죠? 그 조국 그 측근 그 뭐 금감원 부원장관 뭐 그런 친구부터 많이 해먹었어요. 이거 그거 하나죠. 그래서 아니 이정근 정도의 원외 사무부총장이 10억 원을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박우식이라는 사람 한 사람한테 드러난 것만도 이렇게 땡겨 먹은 거였고 그게 그 송윤모 당시 산자부 장관 아닙니까? 장관급은 1억 원 줘야 해요. 그래서 바로 1억을 가져다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공기업 민원들 또 연구 영역도 이거 따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정근이가 또 생긴 것도 멀쩡하게 생겼더라고요. 예? 또 이렇게 싹싹하게 또 웃어가면서 엉거주춤 해가면서 그 로비 해결하고 뭐 자기도 많이 챙기고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지난 이재명 대선 나갔을 때 선대위 부본부장 지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도 여기 어떻게 연관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 양양자 의원이 그 패스트트랙 그 거부하면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친문 그쪽에 철험회 그쪽에서 이거 패스트트랙 안 되면 청와대 인사만도 20명이 깜빡이 간다. 이렇게 나한테 압력을 가하더라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지금 태양광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리들이 그냥 속속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먹어도 너무 많이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는 그건 또 푼돈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개값을 안 준다고. 개가 뭐 인건비도 안 나왔다고 저러잖아요. 저런 참 웃기는 저 또라이 대통령 밑에서 알아서 다 해먹은 거죠. 그 개 얘기 들어보니까 김정수가 그렇게 개 돌려보내라고 난리를 쳤답니다. 아, 그래, 싫은가? 김정수가 또 새끼 개는 하나 풍산개 놔뒀거든요. 저는 무슨 하나는 청와대 놔뒀어요. 있을 때는 그 새끼 개 가지고 뭐 우유 주는 거 그거 가지고 또 홍보 사진 찍어서 또 엄청나게 또 언론한테 플레이했잖아요. 김정숙이 앉아가지고 우유 주는 거. 풍산개를 돌려보내고 새끼 개는 하나 또 데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또 좀 씨가 다르대요. 아, 그래요? 뭐 데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뭐 저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문재인이가 참 웃기게 저렇게 돈도 안 나와서 정부에서 돈을 안 대줘서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웃기는 일이 된 거죠. 아마 개를 키워본 사람은 문재인에 대해서 학을 띱니다. 저도 19년을 키웠다니까요. 어떻게 개를. 똑같아요. 저도 19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개가 진짜
항상 걔는 어떻게 보면 성장하지 않는 어린이랑 똑같거든요. 예, 그렇죠. 늙은 개라도 이 주인 오면 반기고 하여튼 참 저도 꼭 안고 저 술 먹고 새벽에 들어가도 그때까지 대문 앞에서 안 자고 기다리잖아요. 그런 개를 어떻게 이렇게 돌려보내고 참 인건비도 안 나왔다고 하는 그런 참 몰상식하고 인정머리 없는 저런 대통령 밑에서 저런 밑에 친문 정치인들이 다 저렇게 해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이 지금 사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이런 추문이랄까 스캔들이 없는 아주 깨끗한 의원인데 아주 깨끗한 노웅래 의원부터 이렇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거 보면은 지금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검찰에 끌려갈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금 친문 세력들 중진들까지도 뇌물 폭탄이 지금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민주당은 조만간 난파선이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까지 저는 너도 들어요. 나도 지금 뭐 안 걸린 사람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가는 게 과거에 조국 때 그렇게 문재인부터 정치인들이 펄펄 뛰었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조국이 해먹은 건 해먹은 것도 아닌 거예요. 다들 크게 해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저 인간들이 촛불을 빙자해가지고 더 크게 해먹은 거죠. 촛불을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럴수록 민심을 수용해서 진짜 우리가 번듯한 나라 좀 만들어 보자. 이게 국민의 광화문 나온 사람들이 염원인데 자기네들끼리 해먹은 거예요. 자기들이 해먹다 보니까 너무 좋거든. 정권 뺏기니까 그게 이제 싹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 금단 현상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끝까지 뭐만 걸리기만 하면은 그냥 죽기 살기로 달라들어서 할 뜯고 뭐 그냥 흠집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